물리화학의 대표적인 주자 초전도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란 전기 저항이 0ohm이 되는 초전도 형상과 외부 자기장의 반자성을 띠는 마이스너 효과가 있는 물질을 의미하게 됩니다. 전기 저항이 0이라는 것은 초전도체로 만든 회로는 전기를 흘려도 전혀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지 않으며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설이 있지만 아직도 명확하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충전기를 사용할 때 충전기를 꽂으면 이 충전기에서 나는 전력이 전부 충전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초동조체가 사용이 된다고 치면 이 전기가 나오는 모든 전력을 전부 충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흔히 이제 전기세가 줄어든다고 얘기하죠. 이런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스의 효과는 뭐냐? 물질이 초전도 상태로 전이되면서 물질의 내부에 침투해 있는 자기장이 외부로 밀려나는 현상이게 됩니다. 내부의 외부 자기장을 완벽히 상쇄하는 자기장이 발생한 것과 같으므로 완전 반자성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이스너 효과는 완전 반자성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초전조체가 되기 전에 걸려있던 자기장이 라도 이제 초전조체가 되면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완전 반자성과는 구분된 점입니다. 완전 도체는 일반 도체에서 완전 도체가 되는 상전이에서 일반 도체의 상태에 걸려있던 자기장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다만 완전 도체가 된 이후의 자기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완전 반장성을 보여 완전 도체 내부의 자기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이스너 효과는 초전 도체와 완전 도체를 구분짓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마이스너 효과와 이제 직류 전기 저항이 0ohm이 되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자기부상 열차에 이제 뭐 초전도체가 활용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임계 자기장 이하의 외부 자기장과 반대 자기장을 현상하게 되면서 공중에 뜨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초전도 현상에서 가장 크게 얘기하는 마이스너 효과이고, 이걸 통해서 자기부상 열차가 막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전도체의 이름대로 직류 전기장 0ohm이 가장 큰 특성인데, 초전도 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초전도 돔은 초전도 현상이 생기기 위한 조건을 시각화한 것으로 온도, 자기장, 정류, 밀도가 각각 임계값보다 낮아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전도 돔의 크기가 클수록 좋은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 돔의 외곽일수록 초전도 현상이 사라지고 내부에서 강한 전류 자기장에도 초전도성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좋은 초전도체는 임계 온도만 높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계 전류, 임계 자기장, 낮은 비등방성, 제작이 용이함 등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아주 좋은 초전도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게 이제 마이스너 효과가 일어나서 자석을 공중으로 띄운 초전도체인데요. 이것은 이제 흔히 이전에 한 작년쯤인가 되게 큰 이슈가 됐던 게 있죠. LK9라고 상온 초전도체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상온 초전도체가 얘기가 나왔었던 이유 자체가 마이스 효과가 관측된다, 자석을 띄운다, 이래서 상온 초전도체가 얘기가 나온 건데, 그 LK9는 옆에 나온 사진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스 효과냐 아니면 그냥 앞서 얘기한 완전 도체에 띄우는 성질이냐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많았죠.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건데, 실제로는 현실에서 사동 소전 조체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상온 소전 조체가 가능하게 된다면 애초에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세계의 전기세는 아예 0원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전기 저항이 0이 된다는 건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안 보이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이 초전도체가 나오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화학에서 굉장히 큰 난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물리화학에서 난제를 해결하면은 당연스럽게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세가 낮아지는 걸 포함해서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의 저항이 0이 되면서 발열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열 에너지에 대한 걱정은 아예 상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임계 온도에 따라서 또 저온 초전체와 고온 초전체가 이제 나뉘게 된다고 쳐도, 고온 초전체도 액체 수소나 액체 질소를 이용해야 되는 것처럼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만 이 초전도체의 마이스너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쉽게 초전도체의 예시를 볼 수 있는 곳은 존재합니다. 바로 병원의 MRI로 초전도체 사업의 3분의 4, 아니 4분의 3 정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연스럽게도 이 MRI가 비쌉니다. 당연히 비싼 이유는 액체 헬륨의 값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의료와 화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싸도 안 살 수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전동기, 즉 자기부상 열차가 있는데요. 이 자기부상 열차는 아직까지 상용화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계속 연구하고 있고 또 상온 조종 조치가 가능해진다면 바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호버보드라는 가상의 물건이 있죠. 백투더퓨처라는 영화에 나왔던 호버보드가 실제로 사용이 된다면 가장 가능성 있는 게 초전도체다. 상온 초전도체가 가능하게 된다면 호버보드도 실제로 가능해진다. 그리고 실제로 렉서스라는 곳에서 이제 실제로 내왔어요. 호버보드로 물 위를 지나가는 장면은 이제 그 CG나 그런 거를 사용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용 트랙 위에서만 달릴 수 있는 호버보드입니다. 액체 질소를 놓여줘야 하고 특수 레일 위에서는 달릴 수 있는데 이 영상이 있더라고요. 영상을 보게 되면 정말 호버보드가 말 그대로 정말 떠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영화처럼 막 아무 도로나 뭐 물 위를 달리거나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전기에 이용해서는 당연히 전선 등이나 에너지 저장 체계, 직접 회로 등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기압 상온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공기와 직사광선에 계속 노출되어도 괜찮고 크게 무겁지 않고 또 부피가 가늘어도 되고 내구성도 좋고 임계 전류가 높고 전달 가능한 전력의 양이 무한대이고 가격이 저렴하게 낮출 수 있는 등의 특징을 갖춘 지금은 상상 속의 초전도체가 일상화된 뒤로 펼쳐질 기술 특이점과 미래상의 상상 및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컴퓨터 분야는 말 그대로 프로세서의 발열 매우 줄고 전성비가 엄청나게 상승됩니다. 또한 전기적 이용에서는 전기의 이제 효율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저희가 이제 LK99라는 이제 사기에 가깝죠. 그런 물질이 나왔을 때도 환호하고 또한 굉장히 관심을 가진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